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열혈 강호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이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요즘에 게임 산업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일명 P2E 게임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IT조선 유진상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진상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열혈 강호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이 이게 이제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열혈 강호라는 게임이 말씀처럼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게임의 지적 재산권, 이걸 이제 IP라고 하는데요. 네. 이 IP를 M 게임이라는 업체하고 룽투 코리아라는 두 게임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M 게임은 PC 게임용 IP를 가지고 있고요. 룽투 코리아는 모바일 게임 IP를 갖고 있었죠. 네. 양사는 모두 원작자로부터 협의를 해서 해당 권리를 취득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룽투 코리아가 모바일 게임 IP를 기반으로 위메이드와 협력해서 열혈 가공 온 위믹스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게임을 예고하고 이제 사전 예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도미노스 게임즈라는 곳이 등장을 해서 블록체인 게임 판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룽투 게임즈는 저작과 허락을 받지 않고 블록체인 게임을 내놓은 만큼 우리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도미노스 게임즈는 3월 3일 원 저작자와 계약을 통해서 열혈 강호 블록체인 게임 독점권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 룽투 코리아 주식은 한때 23%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룽투 코리아가 이제 또 반격에 나섰는데요. 도미노스 게임즈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법률 검토를 진행을 하는 한편, 글로벌 출시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면 소송 등 맞불을 놓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룽투 코리아는 도미노스 게임즈의 그 사업적 손해배상과 또 주주 가치 훼손 등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입장인 건데, 네.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무래도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작자와 맺은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비교해야 하지만 비교해야지만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아직 어느 누구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양사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다는 건데요. 룽투 코리아는 블록체인을 적용하건 적용하지 않건 모바일 플랫폼으로 나오는 열혈 강호 IP 게임은 이제 자사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도미노스 게임즈는 블록체인 게임의 독점 계약을 맺었으니 플랫폼과 상관없이 이 기술이 적용된 게임이면 자사의 권한이 있다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열혈 강호, 이게 좀 오랜 시간 연재가 되면서 이렇게 좀 많은 국민들의 또 사랑을 받았던 그 무협 만화가 맞죠? 예, 맞습니다. 사파이자 무술 천재인 주인공 한비관과 정파 최고수인 검황의 손녀 다마린이 함께 기행을 하면서 이제 정파와 사파 그리고 또 새로운 세력인 신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인데요. 첫 연재 시작은 1994년입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현재 제가 40대 중반인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28년을 연재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이제 독자들 사이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너무 질질 끌고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열혈 강호는 정극진 씨가 스토리를 담당을 하고 양재현 씨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도미노스 게임즈의 전명진 대표가 원작자인 정극진 씨와 형제지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좀 살펴봐야 할 것이, 네. 이 룽투 코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2018년에 타이군 모바일 잔여 지분을 모두 인수를 하면서 열혈 강호 모바일 사업권의 그 100%를 확보한 바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사업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를 제대로 봐야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듯한데요. 아무도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아서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룽투 코리아의 사업 진행에 과연 문제가 있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룽투 코리아가 사전 예약을 예고했던 열혈강호 리믹스가 모바일 게임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게 도미너스 게임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미너스 게임즈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한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쟁점은 좀 분명합니다.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걸 플랫폼과 같이 이제 구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네.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또 이런 경우는 그 원작자가 기존 계약과 영역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좀 봐야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놓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플랫폼이나 시장이 등장을 하면 기존 계약을 수정하거나 또 새로운 계약으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과거 PC가 이제 메인이던 온라인 게임 시장에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게임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추가가 됐고요. 그렇죠. 룽투 코리아가 열혈강호 IP를 취득했던 것처럼요. 이제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과연 블록체인 게임은 콘솔, PC, 모바일, VR처럼 새로운 시장으로 볼 수 있는가, 뭐 이 점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NFT 게임과 P2E 모델을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시선이 있는데요. 또 반대로 블록체인 게임은 플랫폼이 아니라 게임 내 요소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존재하거든요.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모바일, PC, VR, 뭐 콘솔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이제 그런 만큼 계약서 공개가 이제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사실 열혈강호 원작자가 블록체인 게임을 별도 계약 주체로 생각을 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건 이제 자유인데 여기서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 계약이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면 사전에 이를 좀 신중하게 조율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분쟁 상황에서는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이제 열혈 강호를 둘러싼 이 룽투 코리아와 도미너스 게임즈의 대립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이제 궁금해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질문이 있어요. 이 네. P2E 게임, 이 P2E가 자꾸 언급이 되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P2E는 플레이 투 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플레이하고 즐기면서 돈도 벌자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기존의 게임은 P2W라 그래서요. 플레이 투 윈이었습니다. 그냥 이기기 위한 게임이었죠. 그런데 이제 전에 이제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한데요. 작년에 이제 국내 게임 업계에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용자들이 이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P2W 방식에 이제 불만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P2W 시스템 게임에서는 승리를 하려면 이제 여기 필요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몬스터를 죽이고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때 확률형 아이템이 작동하면서 이제 좋은 아이템을 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게임사는 이 대부분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서 P2W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확률형 게임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고요. 그런데 이제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터지면서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P2W 방식이 적용된 게임을 외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앞다퉈서 이제 P2E 방식으로 이제 선회를 하게 됐고요. 이용자들은 또 P2E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P2E 모델의 핵심은 유저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얻은 게임상의 재화를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더 강한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점은 P2W하고 이제 동일하지만 게임 밖의 세계에서 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게임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NFT 적용이 가능하고 네. 또 블록체인 게임은 어떠한 형태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게? 예, 이 NFT라는 게 이게 좀 입에 잘 안 붙는데요.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그렇죠. 이제 해석이 됩니다. NFT. 유일하다는 의미인데요. 블록체인으로 이를 증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NFT는 증명서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NFT를 게임 내 아이템이나 캐릭터에 적용을 하면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게임 내 재화에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면 게임 내에서 통용되던 재화를 이제 코인으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죽으면 아이템을 떨어뜨리고요. 이제 뭐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10원짜리 도끼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음. 1000만 원짜리 칼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죽는 사람이 임자예요. 음.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짜리를 떨어뜨리면 이제 엄청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겠죠. 이걸 노리고 또 PK라는 걸 하는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이용자를 죽이는 행위인데, 근데 이 NFT를 적용을 하면 내 소유권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템을 거래할 때 이 사기도 많은데 이 사기를 피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템을 판매하고 받은 재화를 이제 코인으로 바꾸면 이걸 또 현금화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템과 재화의 현금화, 뭐 자연스럽게 내가 게임하고 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유진상 기자가 이제 P2E는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행성, 뭐 도박 이런 것들과 좀 뭐랄까요,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행성 게임에 이게 법적 제재를 또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행법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2006년에 그 바다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이 바다 이야기 사태 때문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요. 당시 바다 이야기는 심각한 중독성과 도박성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작년 연말쯤에 그 무돌 삼국지라는 게임이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제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으면서 이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국내 최초로 서비스된 P2E 게임을 제재한 그런 그 첫 번째 사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돌 삼국지는 암호화폐 일종인 그 무돌 코인을 이용자들한테 줬거든요. 이제 그 무돌 코인을 그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클레이튼이라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에서 또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위는 이 행위를 이제 경품을 제공한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사행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무돌 삼국지의 경우에 이제 누가 봐도 이 국내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게임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발매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제 그 현행 게임법의 기준이 허술하다. 뭐 이런 그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편법이었습니다.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그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게 문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앱 마켓에는 이제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각 그 앱 마켓이 게임위를 대신해서 심사를 하고 이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등급 분류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비교적 문턱이 낮습니다. 이걸 이제 하루에 수십 개씩 신규 게임이 쏟아지니까 이제 게임위가 뭐 구글이나 애플 등의 심사권을 일부 위임한 건데요. 이 위임을 받은 앱 마켓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행성을 금지해야 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이 P2E 게임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네. 이게 또 이제 좀 무조건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뭐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현재 많은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의 흐름이 됐는데요. 국내에서만 이걸 못하게 하는 건 좀 세계적 흐름을 쫓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옵니다. 뭐 그냥 사행성으로만 막을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 좀 끌어안고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요. 정치권에서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온 만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또 궁금한 게, 뭐 그래봤자 그냥 뭐 게임 아닌가? 네. 그래봤자 게임 아니야? 이런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그 대형 게임 업체들이 또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K 콘텐츠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이게 3N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임사들 뭐 세계에서 또 내노라 하는 게임사들이 여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N이라고 하죠. 네. 넥슨, 넷마블, 또 NC소프트. 네. 또 이제 NC소프트뿐 아니라 뭐 국내 게임사들이 이렇게 이제 P2E 게임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보고 대대적인 투자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런 네. 얘기를 또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시작은 이제 위메이드가 열었고요. 위메이드는 그 위믹스라는 코인과 함께 또 미르포라는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를 하면서 이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게임사들이 이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충분히 맛봤고 이제 우후죽순 뛰어드는 배경이 됐는데요.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네오위즈, 컴투스, NHN 등 게임사들이 계속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게임의 그런 뭐 발전 방향 측면에서도 네. 게임 내의 아이템의 자산 가치를 인정하는 이 NFT 기술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요. 소유권 주장이 이제 명확하니까 이런 NFT 특성이 뭐 예술품, 또 게임 아이템 등의 희소성을 보장하는 만큼 또 이제 메타버스나 추후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하기가 이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건데요. 또 이제 NFT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국내 게임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P2E 게임 허용에 대한 입장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게임 업계 활성화 공약을 내세웠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전망이 조금 요즘에 좀 당선되고 나서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이제 우선 P2E 같은 경우는 공약집에 허용책을 넣었었는데 이게 최종 삭제가 됐거든요. 뭐 이게 자금 세탁이나 뭐 사행성 등 이제 부작용을 우려해서 안전망을 좀 먼저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유를 들었는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장기적으로는 또 P2E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암호화폐, 이 디지털 자산 쪽과 관련해서는 조금 규제를 풀겠다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특히 이제 이번에 인수위원회 ICT 인력이 없고 과학기술 인력만 좀 포진된 것도 좀 이렇게 전망을 좀 헷갈리게, 좀 엇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P2E 게임의 시장성을 눈여겨본 게임사들이 네. 국내 시장을 그냥 포기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던데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일단 쭉 발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앞서 이제 윤 당선인의 게임 산업 이해도에 따라서 발전 속도에는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요. 뭐 일단 쭉 발전을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국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는 만큼 뭐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P2E가 국내에서도 어쨌든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규제를 좀 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좀 함께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유진상 기자는 게임을 좋아하십니까? 예전에는 했는데요. 요즘에는 좀 바빠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참 저도 신기한 게 원래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언젠가부터 게임 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편안하게 게임할 시간이 아예 만들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게.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눈 나빠진다고 게임 좀 그만하라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맞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게임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맞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IT조선 유진상 기자와 함께 했고요. 자, 지금 TVN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에서 송추 방향, 호원 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지금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1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또 긴급 정보 또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또 다른 사고 소식인데요.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성남요금소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지금 사고 처리 중에 있네요. 참고해 주시고 안전운전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였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로 인한 가옥의 침수 등 구민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지하 세대 및 지하 상가에 침수 방지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드립니다. 침수 방지 시설 무상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연수구청 안전관리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서두르셔야겠어요. 이 캠페인은 함께하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구와 함께합니다. TVN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마이너스 통장을 찾고 계시나요? 저희 이 상품은요, 저희가 대출 대체 상품으로 고객님들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해드리고 있으신데요. 그러시면 고객님 연동 받으실 은행 어떤 은행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연동을 받으시려면요, 계좌번호 확인되셔야 돼요. 계좌번호 확인되십니까? 네,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계좌번호를 부르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지 말고 끊어주세요.